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5월에는 그냥 제약바이오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5월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되는 제약바이오 기업 딱 한 개,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기원 이벤트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5월에는 제약바이오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기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이 월가나 좀 핵심적인 인물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외치고 있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IMF 총재고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없이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준이 그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이 2%에 가까워져야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IMF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강한 노동시장과 AI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등 현재 모든 것이 미국 경제에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그러니까 2%까지 하락을 한다는 소리인데, 사실 이것까지 완벽하게 2%를 찍는다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조금 애매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MF가 지금 그린 시나리오 안에서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가고 연준이 금리 인하까지 진행하는 것까지가 본인의 시나리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을 회복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급망을 회복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란 소리죠. 그래서 지금 IMF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국제통화기금에서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다른 데서도 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데가 있습니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지금 현존하는 전설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시타델의 켄 그리핀이라는 사람이고요. 사실 워렌 버핏,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아가신 찰리 먼거, 그런 분들만큼이나 정말 대단히 존경받는 분이 시타델의 켄 그리핀이라는 분입니다. 미국 헤지 펀드 시타델의 설립자 겸 CEO인 켄 그리핀은 미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오는 9월, 아무리 늦어도 12월 정도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켄 그리핀은 정확하게 날짜까지 얘기했죠. 9월 아니면 12월이다. 연준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가 설명드리긴 할 건데, 켄 그리핀이 보기에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 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서비스 업 인플레이션과 11월 미국 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CPI나 아니면 GDP 성장률에서도 성장을 만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서비스업 관련된 이 소비가 상당히 성장률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꺾이지 않으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는 거다라 얘기를 하는 거고, 11월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무슨 리스크가 있는데요. 대선 전후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지만 정치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때문에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더라도 대선이 끝나면 12월이니까 뭐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든, 아니면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라는 전망을 시타델의 켄 그리핀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으로 미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내년으로 왜 미룰 것 같지 않은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이 양적 긴축에 대한 감축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양적 긴축에 대한 감축이 뭐냐? 말 그대로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를 덜 흡수하겠다라는 게 양적 긴축을 감축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돈을 빨아들이는 거를 덜 빨아들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언급을 한 거를 확인해 보면은 연준의 양적 긴축에 대한 감축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시장이 우려했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파월 의장도 나 올해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은 없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최악은 금리 동결도 아니고 뭡니까? 금리 인상이겠죠. 근데 사실 금리 인상 하기 힘든 건 누구나 압니다만, 그거를 좀 일축시켜 준 게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역할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6월부터 월 최대 국채 상환 규모를 기존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낮춤으로써 보유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기지 담보증권에 대한 월 상환 한도는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금 산항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적 긴축 속도를 감축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그만큼 유동성 흡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니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낮춘다고 했는데 이거 뭐 대단한 의미입니까? 왜냐면 한 절반 이하로 낮춘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뭐 어느 수준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미인지, 이 600억 달러를 250억 달러로 줄인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준의 재무제표 상태 우리가 확인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 증권을 공개해 놨어요. Securities Held Outright 해가지고 공개된 증권입니다. 연준에. 그래서 공개된 증권을 봤을 때 이게 모기지죠. 그래서 이 모기지를 제외하고 미국의 국채를 확인해 보면은 현재 6조 9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총 이제 공개된 증권입니다. 여기서 뭘 빼야 됩니까? 당연히 모기지를 빼야겠죠. 모기지인 2조 3천억 달러를 제외를 합니다. 그럼 얼마냐면은 6조 9천억 달러, 이 달러에서 모기지 2조 3천억 달러를 제외하면 남는 게 4조 6천억 달러인데, 이게 국채입니다. 재무부에서 발행한. 그럼 이 4조 6천억 달러가 국채가 나왔네. 그럼 이거를 뭐 줄이겠다는 건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뭘로 나눠야 되냐? 매년 만기가 되는 국채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우리가 흔히 양적 긴축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야, 나 돈 좀 줘. 그래서 이 국채를 연준이 사줘요. 그래서 이걸 사주면 이 연준의 돈이, 얘는 국채가 생기고 재무부는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은 어떻게 돼요? 이 국채도 만기가 있겠죠. 뭐 2년, 3년, 10년 있을 텐데, 뭐 만기가 될 때마다 만약에 이 돈을 계속 유동성을 돌리고 싶으면은 만기가 돼도 다시 사주는 거죠. 야, 2년 만기 됐어? 근데 돈 안 줘도 돼. 다시 살게. 그래서 다시 2년, 다시 2년. 그래서 만기를 늘려가는 건데,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유동성을 줄이고 싶어. 그러면은 만기가 됐을 때 연장하는 게 아니라 야, 돈 갚아 해서 재무부가 돈을 갚게끔
만드는 게 양적 긴축입니다. 그래서 국채를 연장은 안 하는 거죠. 만기됐으면 그냥 만기된 채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양적 긴축인데, 그 양적 긴축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 만기에 따라서 매년 얼마씩 이 국채를 갚아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4조 6천억 달러 국채를 평균 만기, 그러니까 뭐 더 긴 10년짜리도 있을 거고 30년짜리도 있을 건데, 이걸 평균으로 만기를 때려보면은 한 6.2년쯤 나옵니다. 그래서 6.2년으로 4조 6천억 달러를 만기를 나눠보면은 매년 7,400억 달러씩 국채 만기가 도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600억 달러씩 이 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1년에 7,20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는 모든 국채를 다 돈으로 받고 있었다는 뜻이죠. 국채를 연장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거의 90%, 거의 100% 가까이를 국채를 연장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6월부터는 250억 달러로 줄이겠다는 거고, 그럼 1년에 3천억 달러입니다. 그럼 3천억 달러면 총 원래 7,200억 달러에서 얼마가 빕니까? 4,200억 달러가 비죠. 그러면 4,200억 달러는 국채를 만기를 끝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3천억만 끝내고 4,200억 정도는 다시 사주겠습니다. 유동성을 돌려주겠습니다죠. 그러니까 원래는 7,200억을 줄이다가 3천억만 줄이니까 4,200억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돈이. 유동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양적 긴축의 감축 자체가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양적 긴축을 끝내진 않았지만 양적 긴축을 감축한다는 것 자체가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는 방향이다,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왜 켄 그리핀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을 때 수혜받는 기업이 어디냐면 바이오 기업이에요. 근데 뭐 아무런 바이오 기업이 다 수혜받고 아무런 바이오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생물보안법에 따라 중국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 우시를 적대적 바이오 기업으로 낙인 찍으면서 우시도 미국에서의 활동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 앱텍이 세계 최대의 미국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USA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왜?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지난 3월에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을 11대 1로 통과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중국 이 CMO 기업 또는 CDMO 기업, 위탁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기업에다가 약을 맡겨서 생산을 시키면 너네들은 지원금 안 줄 거야. 너네들은 건강보험이나 여러 가지 행정부에서 지원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지원 안 해주면 당연히 지원을 해준 데보다 약값이 비싸지겠죠. 그냥 중국이랑 거래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그게 생물보안법이에요. 근데 왜 거래하지 마냐? 이유가 중요하죠. 생물보안법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상원과 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 정보가 바이오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야, 중국이랑 거래하지 마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에다가 맡기는 기업이 거기다가 안 맡기고 다른데, 뭐 미국 기업이나 우려 기업이 아닌 곳에 맡겨야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 쫓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 쫓겨나게 됐으니 여기서 그럼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겠습니까? 거기가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47%가량을 북미에서 벌어들인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유전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으로 안 넘어가려면 그냥 중국 CDMO, CMO 위탁 생산 기업에 안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나온 게 생물보안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제조를 강조하자. 반도체 생산이랑 똑같죠. 글로벌 CDMO 업체는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거래를 할 수가 없어 고객사가 이탈할 경우 같은 아시아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올 가능성이 높다.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믿고 맡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인수합병이나 미국 내 시설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누가 골드만삭스가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좋아 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골드만삭스가 생물의약품 CDMO에 대한 수요 증가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연구 조직을 가졌다라는 이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 전략을 가졌다라는 이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는 현재 글로벌 상위 20개 기업 중 15개 업체와 누적 90개 CDMO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인프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기를 목표가는 한 107만 8천 원 정도로 제시를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 현재 가격의 약 40% 정도 상승 여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것도 물론 신뢰가 있겠지만 골드만삭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이다라고 했으면 충분히 우리도 좋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반사 이익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4공장의 매출 기여 증대와 바이오 시밀러 사업 확대에 따라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익 잘 내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5공장 준공과 항체 약물 접합체, 우리는 ADC라 부르고요. 말 그대로 유도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치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암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야 투자를 통해 성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이 5공장이랑 그다음 ADC, 얘네 이제 미래 전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의 점진적인 가동률 상승으로 분기별 실적이 계속 신장할 전망이고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5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수혜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긴 했었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눌렸다가 다시 금리나 기조 흐름이 나오면서 추세 반등이나 상승을 기대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보고요. 물론 무조건 골드만삭스가 107만 원 간다고 했으니까 107만 원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구간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긍정적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반사이익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 중에서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제약바이오 기업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을 두겠습니다. 그 이유가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서 퇴출되는 거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까지 지켜보고요. 골드만삭스도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스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 기원 이벤트로 HBM, AI 반도체, 그 다음에 XR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을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고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10만 명 구독자 자료집에서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그 다음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8일, 7일, 3일, 2일, 30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장 시작 전에 다른 이슈 안 봐도 되는 부분이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다른 거 안 바라고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